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 뛰어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와 또 다른 중세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 지로나 당일치기 정리 영상입니다. 일단 제가 직접 다녀온 일정표부터 보시죠. 저는 8박 9일 스페인 여행 중 8일차에 지로나를 다녀왔습니다. 정리벽이 있어서 세부 일정표에 이날 갔었던 시간 순서대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적어두었고요. 비용은 22만원, 이 중 순수하게 지로나 여행 비용은 교통비와 점심 식사를 포함해서 약 1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로나는 바르셀로나 인근 여행 명소 중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밀리는 감이 있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인기 1순위인 몬세라트가 깎아지른 듯한 장엄한 바위산의 위용과 종교적 가치, 하이킹 코스로 유명하고, 시체스가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 마을의 평화로움과 여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면 지로나는 중세 유럽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를 보여주는 고풍스럽고 낭만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소도시입니다.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최근에는 여행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한국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제가 다녀왔던 일정을 보면서 지로나에 가는 방법과 현지에는 어떠한 명소들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가보세요.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로나를 추천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부담이 적고 유동적으로 언제든 일정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선택 자유도입니다. 지로나 구경을 충분히 하고 오더라도 바르셀로나로 복귀하면 도어 투 도어로 8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여름철 바르셀로나는 오후 9시에도 밝기 때문에 8시간이면 하루 일정에 딱 반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지로나 명소인 오냐르 강변과 구시가지, 지로나 대성당과 지로나 성벽이 근거리에 붙어 있어 움직이기도 편하고요. 저처럼 바르셀로나를 거점으로 여행하시면 인근 소도시 후보가 몬세라트, 시체스, 지로나, 마드리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몬세라트와 마드리드는 이동시간도 편도 2-3시간은 잡아야 하고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야 하지만, 시체스와 지로나는 한나절도 안 되는 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일정이 계획과 틀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애매하게 시간이 뜨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때 저처럼 오전과 저녁을 바르셀로나에서 보내고 낮에만 짬을 내어 다녀와도 충분히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세 유럽 도시의 독특한 매력은 지로나만이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에서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도시 곳곳에 배인 깊은 역사와 그 가치를 보존하는 유럽의 모습인데요. 가우디의 도시로 불리는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주요 활동 시기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였던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근시대의 역사이고, 그만큼 바르셀로나의 명소들은 근대화된 유럽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 지식이 짧아서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피렌체의 건물들처럼 1000년은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쎄삥이었습니다. 반면 지로나는 중세 유럽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로 몬세라트, 시체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멋이 있습니다. 잘 보존된 과거의 건축물과 골목들 사이를 거닐면 마치 몇백 년 전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신기한 기분이 드는 곳인데요. 제가 이런 느낌을 프랑스 여행 중 몽생미셸을 갔을 때 딱 한 번 받아봤는데 지로나가 주는 충격이 딱 그 느낌입니다. 이 때문에 중세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등의 영상물의 로케이션으로 지로나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지로나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먼저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제 일정을 따라가 보면서 정보들을 소개하고 지로나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 가는 방법은 기차와 버스가 있지만 저는 왠지 기차가 편합니다. 바르셀로나 산치역으로 가면 현장 티켓머신에서 바로 지로나행 기차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고속열차인 AVE, AVANT와 지역열차인 램페, 로달리에스 R11노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속열차는 40분, 로달리에스는 1시간 30분이 걸리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고속열차로 예매하셔야 합니다. 구글맵을 사용해서 보실 때는 시간이 1시간 30분 넘어가거나 MD, 리저널이 있으면 느린 기차, 시간이 대략 40분에 AVANT, AVE 기차로 표시되면 고속열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고속열차는 신상 체크를 하니 여권을 필수로 챙기시고요. 미리 예매할수록 기차표는 저렴해집니다. 예매는 램페 사이트는 페이팔 결제에다가 오류도 자주 떠서 한국 공식 대행 사이트인 스페인레일을 추천드리고요. 출발역은 바르셀로나 산츠, 도착역은 지로나로 하시면 되고 배차 간격은 2-3시간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 램페 공식 사이트와 비교하니 스페인레일에서도 고속열차 시간이 빠짐없이 조회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구매했고 당시에 고속열차, 지역열차 구분을 몰라서 1시간 40분짜리 로달리에스를 탔습니다.
다행히도 올 때는 지로나역에서 19시 24분에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바르셀로나에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는 티켓머신 자체도 각각 전용이라서 일반 기차 머신에서는 고속열차 조회가 안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귀중한 시간 버리지 마시고 40분짜리 고속열차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로나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주요 명소까지의 거리는 1km로 도보 13분 정도로 가깝습니다. 지로나의 명소 코스는 매우 간단한데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역에서 강변까지 구경하면서 걸어가면 끝입니다. 오냐르 강변에서 빨간색 에펠다리를 보고 구시가지, 지로나 대성당, 아람 목욕탕, 지로나 성벽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점심시간에 도착했으니 일단 점심부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평점 3.8에 리뷰 6,000개인 코니그2라는 식당을 이용했는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퀄리티였습니다. 지로나는 스페인에서도 미식의 도시로 정평이 나 있고 미슐랭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식당이 많습니다. 덕분에 맛집 방문을 위해 따로 루트를 짤 필요가 없이 오냐르 강변까지 가면 주변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관광객이 많은 바르셀로나와 달리 지로나는 한적한 인근 소도시라 식당들의 브레이크 타임이 철저합니다. 대부분 오후 3시쯤 되면 저녁까지 문을 닫거나 아예 저녁에만 영업하는 식당들도 많기 때문에 저처럼 시간을 잘못 맞춰서 애매한 낮에 가면 평점이 높은 식당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 오후 4시 됐다고 그냥 문을 다 닫아버렸어. 약국도 닫아버렸습니다. 여긴 오후 4시 되면 그냥 다 닫아요. 지로나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더 일찍 가셔서 괜찮은 식당부터 들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카 형제가 운영하는 엘셀러 데칸 로카라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데 2013년과 2015년에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1위에 선정된 유명한 곳이 이 지로나에 있습니다. 사전 예약 필수이고 메인 명소에서 살짝 더 가야 하지만 미식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를 채우고 오늘의 첫 명소인 오냐르 강변과 그 가운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에펠다리로 갑니다. 스페인의 피렌체라고 불리는 만큼 오냐르 강변은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에서 보이는 그 풍경과 놀랄 정도로 흡사합니다. 강변을 따라 여러 세계의 집들이 늘어선 모습이 피렌체 아르노강과 비슷해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오냐르 강변과 사이를 잇는 다리들은 어느 곳이든 포토스팟으로 인기가 있으니 사진 한 장 남기시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에펠다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빨간색의 철제 구조물인 에펠교는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파리 에펠탑을 지은 구스타프 에펠의 작품으로 실제로 에펠탑보다도 12년이나 일찍 지어졌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 에펠탑을 설계하기 전 스페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그의 초기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리의 공식 명칭인 폰트 데레스 파이셔 테리에스 베레스는 과거의 강변 근처에 있던 옛날 생선시장에서 유래했습니다. 요나르강의 분위기도 그렇고 생선시장이었다는 점도 그렇고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건축 당시에는 흉물스러운 철제 구조물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랜드마크처럼 여겨집니다. 에펠다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 하나 꼭 남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니 매우 덥습니다. 더위도 식힐 겸 근처 유명한 젤라또 가게로 가보겠습니다. 로캄볼레스 젤라테리아라는 곳인데 구글 평점 4.3이고 리뷰수는 5,600개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셰프 조안 로카의 동생인 호르디 로카가 운영하는 곳으로 호르디 로카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엘셀러 데칸 로카의 디저트 셰프로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디저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여기는 호르디 로카의 상상력과 디저트 철학이 담긴 독특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젤라또뿐만 아니라 상상에서나 있을 법한 요상한 모양의 바 형태의 아이스크림도 팝니다. 저희는 요거트 젤라또 하나와 황금손 아이스크림 하나 주문했습니다. 나는 골드핸드. 요거트에다가 토핑 3개를 추가했어. 맛도 훌륭하지만 세계적인 셰프가 운영하는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젤라또를 주문할 때는 토핑을 선택할 수 있는데 칠리구미는 빼세요. 정말 맛없습니다. 내부에는 대기용 자리 외에는 테이블이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세계적인 셰프의 젤라또 가게, 훌륭한 맛과 가성비, 거기에 인스타 감성까지 갖춘 추천 젤라또 맛집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명소인 지러나 대성당으로 가볼 텐데 마침 가는 길에 구시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구시가지에는 과거 유대인들이 불을 끌어들이던 시기에 유행이었던 로마네스크나 고딕 양식의 이학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스러운 벽돌과 좁은 골목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상물의 로케이션으로 자주 등장할 만큼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입니다. 같은 지로나에서도 오냐르 강변 주변은 현대화된 상점들이 많은데 구시가지는 정말 중세 느낌이 강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바르셀로나, 시체스, 몬세라테랑 또 다른 느낌이야. 여기 중세시대, 중세시대. 가는 길이 진짜 중세시대에 온 것 같아. 가게 여기들 구경해야겠다. 좋아, 좋아. 이런 그 돌 계단 하나하나가. 구시가지는 구석구석 돌면서 눈에 많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지로나 최고의 명소 중 하나인 지로나 대성당에 도착합니다.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칠신교의 본거지로 몰려가던 군대가 올려다본 계단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 끝에 서 있던 칠신교의 중심 건물이 화면에 보이는 지로나 대성당입니다. 8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윗 계단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계단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도 인생샷이 나올 정도로 모든 배경이 압도적입니다. 성당의 외벽은 최초에는 소박한 외관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4세기의 고딕 양식, 17세기의 웅장한 바로크 양식이 더해져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성당 내부 입장은 유료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7.5유로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지로나 대성당의 네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고딕 양식의 네이브 중 하나로 폭이 약 23m에 달합니다. 내부는 최소한의 기둥만 있어 넓고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돼서 방문객에게 압도적인 공간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고딕 양식의 높은 천장과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으로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우와, 여기 엄청 크네. 겉으로 볼 때는 적당한 크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부에서 보면 진짜 광활한 느낌이 납니다. 내부를 보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하고 성인 1인당 1만원 수준이라 굳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할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저는 살면서 지로나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입장권이나 체험형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외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저 같은 분들은 내부 입장을 추천드리며 절대 1만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 약간 옛날 그 종교가 약간 어둠의 종교들 타락하면 약간 그런 이런 데지 않았을까. 그런 어두컴컴한 분위기. 한 2분 정도 옆길로 걸어가면 아랍 목욕탕이 나옵니다. 여기가 은근히 추천하는 꿀잼 명소입니다. 아랍 목욕탕으로 왔습니다. 아랍 목욕탕은 올리 카드밖에 안 됩니다. 와. 약 1000년 전 공중 목욕탕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재미난 곳으로 신기하고 동시에 친근합니다. 여기가 의외로 꿀잼인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가길래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드라마 왕자의 게임 시즌6의 촬영지로 사용되며 더욱 주목받았는데 극중 브라보스의 씬에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아랍 목욕탕이지만 이슬람 시대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중세 유럽의 공중 목욕탕입니다. 기독교 시대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슬람 같은 타 문화와 건축 양식의 융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아랍식 목욕탕인데 다 만져볼 수 있어요. 거기가 불 때는데요? 내부에 들어서면 돔 천장과 이어져 있는 대형 목욕탕과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다각형 모양의 창문들을 볼 수 있으며 물을 끓일 때 사용하던 아궁이, 수증기를 내보내는 장비 등 당시의 기술과 목욕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 만들어진 길까지 나오면 코스는 다 본 것인데요. 관람 시간은 30분 정도로 은근히 볼만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통받다가 시원한 실내 관광을 할 수 있는데 고작 3유로라니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까지만 하니 참고하시고요. 지로나 대성당을 왔다면 아랍 목욕탕에 꼭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인당 3유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지로나 성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벽에 올라서 보니 중세시대 성벽을 따라 걷는 것만큼 멋진 여행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동쪽을 둘러싼 이 성벽은 기원전 1세기에 처음 세워졌고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규모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후에는 군사적 가치를 잃고 용도가 사라져 방치되었다가 이후 다시 복원되어 현재의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도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로 일종의 작은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보았던 무제크 성벽하고 규모나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이 지로나 성벽은 출발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벽의 여러 출입구 중 지로나 대성당 방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벽을 내리막 경사로 내려오면서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마지막에 복귀해야 하는 지로나역 방향이 됩니다. 위쪽 에펠다리 지로나 대성당 뒤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이제 내리막길 방향으로 성벽을 탈 수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지로나의 대성당, 알록달록한 강변 주택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거 보려고 지로나에 와야만 한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동의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로나 성벽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성벽 위의 산책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로나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명소로 저는 무조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지로나 당일치기 완전 정리 영상으로 제가 직접 다녀온 루트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실제 일정 엑셀 파일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링크가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행 코스는 에펠교, 구시가지 산책, 지로나 대성당, 아랍 목욕탕, 지로나 성벽까지 순서대로 돌고 오시면 됩니다. 지로나는 바르셀로나와는 완전히 다른 고전적인 유럽, 중세의 유럽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없는 일정과 비용으로 바르셀로나 여행 일정에 유연하게 끼워 넣기에도 최적의 여행지입니다.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만 피하면 미식의 도시로 유명한 지로나의 진면모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르셀로나 인근 소도시 여행이라고 하면 순위상 몬세라트가 무조건 1등이 되겠지만 저처럼 여유가 있는 여행 계획을 좋아하신다면 지로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근대와 중세 유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행지로 최근 부쩍 인기가 높아지는 지로나,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즐거운 스페인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고정 댓글에 제가 파트너로 활동하는 마이리얼 트립 발로뛰어 전용 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저의 추천 여행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혀 다른 나라의 전혀 다른 상품을 구매하셔도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링크 활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